음에 됐다. 녹화 되나요? 어디야? 오래간만에 여기 김제 단골 카페 와가지고 강의를 하네. 그럼 우리는 저기 레버리지 쓰지 말고 그냥 생동 현금으로만 해야 하네. 지금은 생동 현금으로 할 때. 생동 현금을 할 때. 생동 현금만 더. 비투 하지 마. 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저 PBR의 고배당수 어떻게 해요? 지금 꼬꾸라지는 상황 때 봤어요. 뒤에서 세력들이 장난치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해요? 차라리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회사를 상장 폐지시켜야 얘네들 수익이 더 많이 나요. 자, 그 원리된 설명 드렸죠? 그런 회사들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레버리지를 못 쓰나요? 2030 세대들은?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정 레버리지를 쓰고 싶으면 예전에 다 강의를 했어요. 자,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락공성이 있고 회복기가 있어요. 회복 포인트가 잡혔을 때 그때는 넣어도 괜찮아요. 어지간하면 그때는 도산 안 해요. 상장 폐지도 잘 안 되고. 회복기 시기에는. 지금이 어딘가요? 지금이 바닥 이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하 1층, 2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 분명한 거는 바닥은 많이 내려왔어요. 저 PBR 회사들 많이 나왔다는 거는 바닥에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지하 1층, 2층, 3층 지옥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종목마다 틀려, 상황에 따라. 그건 몰라, 나도.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레버리지 너무 쓰지 마. 그러면 우린 레버리지 언제 써야 하나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나중에 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대출금리가 내려가요. 기준금리도 내리고 시중 대출금리도 내려가요. 보통 대출금리가 3%대 4%대가 아마 내려올 거예요. 시중 그 담보대출이 3%대나 4%대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때 하면 돼요. 지금은 아마 7, 8%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3%, 4%대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 경기가 안 좋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는 회사가 없어.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뭘 투자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을 빌릴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요. 이제 기준금리도 좀 내려갈 거예요. 대출금리도 내려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 기준금리 0%대에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안 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해요. 그게 한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기부금리를 많이 못 터질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3.5%죠, 우리나라. 미국이 5.5%죠, 기준금리가. 그리고 회사채를 잘 봐야 돼. 회사채 좀 낮은 회사들이 10%가 넘어요, 금리가. 10% 이상을 주고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중에서 높은 금리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가 많다. 그럼 아직 망할 회사들이 안 망했기 때문에. 근데 망할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높은 금리를 주고 어떻게 연명을 해요. 망할 회사들이 망해야 고금리로 쓰는 채권 발행해서 고금리로 쓰는 회사들이 없어져야 금리가 내려가요. 지금 망할 회사들이 안 망해서 고금리가 그대로 있는 거지.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 10%대가 넘어. 자, 망할 회사들이 다 망하면 어떻게 되냐? 회사채가 10%에서 밑으로 내려가. BB 마이너스 금리. 하여튼 그게 어떻게 나중에 한 7%까지, 7, 8%까지 내잖아요. 자, 그만 뭐야? 망할 회사들은 다 망해냈다, 이거예요. 회사채 BB가 10몇 프로짜리가 7, 8%. 그러면 가면 회사채가 7, 8% BB 마이너스가 7, 8%까지 떨어지고 미국 기준금리가 나중에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5%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는 못 떨어뜨려요. 원래 많이 올렸어야 돼. 근데 이게 대한민국 한국은행하고 여기 영끌족들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렸어요. 원래 기준금리를 아무리 못해도 미국 금리만큼 올렸어야 돼요. 5%대까지 올렸어야 돼요. 근데 못 올린 거예요. 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영끌족 때문에. 자, 그때 그걸 올렸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 갭투자 전세 사기들이 많이 나오죠. 야, 그게 왜 갭투자가 왜 터졌나요? 금리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나마 3.5%로 이게 기준금리를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이걸 조정해. 왜? 갭투자나 얘네들 어떻게 해요? 저기 그 전세 이게 도산되는 거를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우리 미국처럼 5.5%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 개 작살 났어요. 지금 그 슬슬 그걸 정리하려고 한국은행이 3.5%에서 동결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시장금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저기 기준금리를 갖다가 어때요? 미국 기준금리만큼은 쫓아갔어야 돼. 못해도. 최하 5.5%까지 갔어야 돼.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저기 영끌족도 다 뒤져. 그래서 어떻게 그걸 못 올린 것뿐이에요. 특히 부동산 담보대에서 하는 분들, 전세 갭투자한 분들. 자, 여기 지금 기준금리 3.5%밖에 안 올렸는데 지금 일단 국소리 나잖아요. 자, 5.5% 기준금리 5.5%가 가면 시중 금리가 거의 10% 가까이 가요. 좀 약간 신용도가 없고 이렇게 좀 유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10%가 넘어가요, 대출금리가. 자, 미국이 5.5% 올리면 우리는 6%까지 올려야 돼.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돈이 저쪽으로 스펀지처럼 흡수가 안 돼. 네, 국채도 그렇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했어. 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이나 뭐든 개작살 나. 그래서 3.5%에서 버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잘 보는데. 그럼 미국이 원래 5.5%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자본이 미국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최하 6%는 가야 돼, 기준금리가. 아무리 못 가도. 그럼 기준금리가 6%가 가면 얘네들이 저거 하면 좀 신용도가 담보를 해도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대출 이자가 10%가 넘어가요. 자, 지금 대출 이자 막 신용도 낮은 분들이 6%대 지금 6%대일 거야 아마. 그죠? 신용도 낮은 분들이 은행 담보대출 받은 게 6%대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6%대야. 근데 기준금리가 6%면 어떻게 10%가 넘어가요. 예, 여러분들 10% 대출금리 10%로 지금 그걸 건디면서 저기 그 아파트 담보대출 그 은행 거죠? 거의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다 은행 빚이잖아. 그지? 20억짜리 아파트인데 반절은 내 거야. 10억은 내 돈. 자, 10억은 은행 돈이야. 자, 저기 10억을 많이 담보가 있으면 어떻게 아파트 반절 10억이 담보가 있으면 1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1억이에요. 연금리 10%로 가면. 자, 연 이자 1억 버틸 수 있어? 그 아파트 끌어안고 못 버텨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린 거야. 영끌족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과도한 부채 때문에 지금 나오는데도 이걸 갖다 더 레버리지를 더 써가지고 이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부동산까지 같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거 개작살 나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똑같 재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과도하게 부채가 많은 분들은 부채 끌어다니지 마. 아이고. 자, 연금리 10%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1억원 대출 받으면 연금리 1년에 이자 얼마나 돼? 1,000만원 내야 돼. 버텨요? 못 버텨요. 어지간 월급쟁이 못 버텨요. 이게 여차하면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이거 내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부모님들 뭐 이렇게 아파트 담보를 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기준금리 올릴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거 지금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셈을 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어떻게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5.5%죠. 못 버텨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을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두 개가 다 작살나. 그럼 어떻게 잃어버린 30년 또 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투자 해가지고 막 하겠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한국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의 연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 올릴 거예요. 그럼 대출금리도 오르겠죠.
대출금리 비싼 거 그거 저기 버티면서 그 저기 연끌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저기 부모님 저기 집이나 요거 다 저기 담보 잡혀가지고 경매장 넘어가지, 주식은 초작살 나가지고 다 저기 시조가 저기 나중에 다 저기 이게 손절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한강다리 가야 돼야. 이제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에브리바디 하고 한강다리 가야 돼야. 그런 상황 와. 야, 이거 진짜 경고해 이거. 이거 위험해 이거 진짜로. 지금 상황이 그래. 안 그래도 가계대출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문제인데 여기서 더 버블이 생겨버리면 대출이 이거 나중에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못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대출 받고 그 주식 투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네,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없어도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현금. 오로지 현금.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녀. 요즘 막 저기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 전재산이 차 한 대야. 이런 양반도 있어. 차를 파시고 현금화해서 이게 투자하실 거네요. 차를 줄이는 것도 괜찮고. 서울 같은 게 차도 필요가 없어. 그래 어떻게 다 맞벌이하면 차가 2대야 집에. 차 2대가 뭐 필요가 있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현금화한 돈을 갖다가 해요. 자, 여러분들 연끌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저기 연끌을 못하게 받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금, 오로지 현금.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반토막이 나면. 그럼 나중에 반토막 나면 그때 저기 레버리지 쓰면 되나요? 그때 써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방송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레버리지를 쓰는 그 시기가 오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야. 왜 제가 이게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일 안전한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경기가 살면서 이게 어떻게 은행 금리가 쌀 때가 있어요. 바닥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은행 금리가 싸고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게 거래량과 가격이 올렸어요. 그때 사면 어지간하면,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이게 항상 이게 내가 하면 선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여. 그럼 그때 주가 확 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그거 감안해야 돼요. 주식은 싸게 사야 돼. 그래서 현금으로만 사. 나중에 레버리지 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고정금리라 해서 싼 대출 이자로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해도 늦진 않아. 근데 그때쯤 되면 먹을 게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그럼 그때가 먹을 거 없으니까 지금 빨리 대출을 그러다가 뒤져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뒤진다고. 네, 예전에 얘기했잖아. 나도 그 한진해운 1,000원이 바닥인 줄 샀는데, 몇 천만 원치 샀는데, 이게 세상에나 23원까지 떨어졌어요. 상장 폐지되기 전에 어떻게 최하가가 23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한진해운이. 저도 73원 굉장히 싸게 산 건데, 23원까지 떨어졌어요, 나중에.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회사가, 근데 그 한진해운이 바닥인 줄 알고 1,000원에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1,000원대 산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는 큰 손들이 들어왔어. 그 흐름을 보면 알아. 큰 손들의 흐름은 틀려. 차트 모양이 틀려져. 큰 손들이 들어오면. 저는 그걸 보는 능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저 따라하지 마. 뒤져, 잘못하면. 옛날 한진해운 싸다고 3,000원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싸다고 한진해운 3,000원대 대부분 들어오고 5,000원대 대부분 들어왔어요. 자, 이 사람들 3,000원, 5,000원 사람들이 언제 다 투매를 던지냐? 700원에 다 던지고 도망가요. 저는 그 주식을 계속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대부분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이게 최고 바닥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좀 약간 머리 좋은 개미들이 들어왔어. 근데 이 머리 똑똑한 개미들이 3,000원, 5,000원에 다 산 개미들이 언제 다 이거를 투매를 하고 언제 나가냐? 700원에 투매를 하고 다 시장에서 빠져나가요. 자, 이게 슈퍼개미 애들이 보통 들어와, 그런 거. 짜잘기랑 개미 애들은 그걸 보는 눈이 없어. 자, 그 정도의 포착할 정도면 나름 슈퍼개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애들이 들어와요, 그 애들. 날구긴다는 애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얘네들도 털려요. 슈퍼개미 애들도 이때 다 털려. 얘네들 보통 한진해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대부분 샀어요.
근데 1,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막 5분의 1토 막 났어. 멘탈이다. 근데 거기까지는 버텼어. 근데 슈퍼 개미 3,000원, 5,000원에 산 슈퍼 개미들이 도저히 못 버틴 구간이 어때요? 동전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주 구간이 되면 멘탈이 그게 안 돼. 그 당시 슈퍼 개미를 어떻게 해요? 700원, 800원 선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저기 투매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 한진해운 주식 다 팔고 톡했어요. 다. 그걸 다 누가 받아냈냐? 저기 명동 큰 손들이 다 받아냈어. 저는 알아요. 차트 모양하고 명동 콘솔이 작업하면 트래픽 작업에 여기 작업하는 제가 그 흔적을 제가 전 추적을 하거든요. 명동 콘솔들이. 나는 그걸 추적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도 없잖아. 앞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때 250원이 230원에 사면 되죠. 자, 그 230원을 찝어낸다는 건 이건 신해레비도 안 돼. 지금. 그건 신의 하레비도 안, 주식 신의 하레비도 그거 못 집어내요. 23원에는 못 들어와요. 23원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 회사 망했다는 거야. 누가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럼 장훈 씨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샀어요?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저는 그냥 10만주에서 그냥 저기 욕심을 멈췄어요. 10만주에서. 돈이 없어요. 돈이 있었어요. 자, 저기 한진해운 만주 사는데 23원까지 떨어졌어. 그냥 30원이나 합시다. 30원대에서 어떻게 만주 사면 30만 원이야. 자, 1만주가 30만 원이야. 얼마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제가 안 샀을까요? 저는 거기서 욕심을 멈춘 거예요. 사면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천신들이나 이게 명동 큰손에서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걸 알고 내가 저기 싸게 저기 들어온 건지 알고 나 먹으라고 가격을 그때 떨어뜨린 거야. 명동 큰. 내가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 명동 큰 손들로 귀신들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명동 큰 손 쪽에 귀신들이 작업해서 저 싸게 먹으라고 그 가격을 떨어뜨린 거야. 원래 저기 500원까지만 떨어뜨리기로 원래 저기 돼 있었는데 동전주로 어떡해요? 700원, 800원 받고 500원 떨어뜨려 상점 폐지를 했는데 나한테 내가 돈이 없다니까 안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싸게 해줬다고 명동 귀신들 그때 와가지고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가 저기 겁나게 싸게 할 테니까 우리가 사라 할 때 사라고 그럼 안 했다고 이게 지켜보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얘기해달라고 한번 끊고 가볼까?